네, 어제 저녁 중요한 뉴스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스카이데일리가 드디어 제대로 내놨습니다. 거의 매일 스파이에 대해서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별다른 입장이 안 나오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답답해했는데 스카이데일리가 어제 밤 6시 15분자로 단독 기사를 통해 이들의 진면모를 제대로 공개를 했는데요. 3명입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사람 3명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블랙 요원이었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간첩단 선관위 연수원에서 잡은 그 검거에 관여한 3명인데요.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마이클, 가브리엘, 라파엘 이렇게 3명인데 2명은 가브리엘과 마이클은 이제 백인이고요. 라파엘은 아시안계 미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명 모두 아주 트럼프 일기 때 충성한 사람들이고 우파고 특히 한국 역사라든가 한국 정치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 역사라든가 이런 거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그 건국 역사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를 했네요. 스카이데일리가. 이 3사람이 검거 작전을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블랙옵스 작전 내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다는 건데요. 근데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지 않는 요원들 작전이라는 건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이 블랙 요원이에요. 이거 블랙자를 썼잖아요. 공식적으로 무슨 국방부, 국무부에서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 작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질은 바이든 행정부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작전을 기획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전을 한 사람들은 트럼프 일기 때 충성파들이라는 거죠. 블랙 요원들인데 복귀를 안 했어요. 바이든이 트럼프 일기 끝나고 바이든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선거라고 이제 트럼프가 명령을 하고 싸우겠다고 그러고 의사당 점거하고.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파들이 복귀를 안 하고 이제 그대로 트럼프의 명령을 받아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에서 계속 블랙 요원으로 미복귀 상태로 부정선거를 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지만 트럼프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네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들 3명이 2020년 바이든이 당선되고선 바이든 정부에 복귀하지 않아서 행방불명 처리 공식적인 기록은 삭제됐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죠. 야, 근데 스카이데일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취재를 했네. 취재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말하자면 보험을 드는 게 있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을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따라서 또는 어떤 무슨 토사구팽으로도 또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첩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자들을 접근해서 내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내가 이 작전에 했었다는 걸 만찬에 까줘라. 알려줘라. 근데 스카이데일리가 좀 일찍 터뜨렸는지는 모릅니다. 그 시점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이봉규의 추측이고요. 스카이데일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했다. 이거는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의 정보를 깠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깠는데요. 자, 마이클은 외국계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부정선거 카르텔 관련자들의 정보를 빼내서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작전을 한 거예요. 저는 마이클은. 그리고 라파엘은 2021년에서 22년 1년 정도 그 평촌에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실을 털어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계좌 이체한 거 이런 거에 자금 흐름의 정보를 캐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블랙 요원들이에요. 이런 걸 공식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취재를 했지? 잘했네요. 그리고 이 라파엘은 이게 이제 구글의 데이터를
이제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입니다. 개인정보하고 계좌이체 이걸 털어낸 거를 요거 비슷한 거를요. VOA에서 요 사람 관련됐는지 안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VOA에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북한이 구글 해킹했다. 북한의 구글 해킹 요거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전부터 이 사람은 서버를 털었다 이런 얘기네요. 라파엘이. 그다음에 라파엘은 요번에 외국인 공동 숙소 있죠. 생활관 여기에 인근의 건물에 취업을 했대네요. 그러면서 중국 간첩단의 동향을 이들이 몇 명이 있고 어디로 접속을 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정보를 그동안에 분석했다네요. 치밀하네요. 자, 이 라파엘은 그런 일을 했고, 가브리엘은 전체 팀별 이제 정보를 취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취합했는데 무슨 직책상 높은 상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이클 라파엘보다 상급자는 아니지만 이걸 다 취합해서 워싱턴에 보고하는 한국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위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세 명 다 위장을 하는 거거든요. 블랙 요원은 다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국내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영어 선생이지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이런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일에 관여하면서 워싱턴에 보고한다는 건 이제 트럼프 측에 보고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때도 트럼프 관계자들한테 보고해서, 왜냐면요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이 자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으니까 부정선거 이건 부정선거로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일기 끝나고 떨어졌는데 증거를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외치면 트럼프는 당연히 당선되고 당선 안 되면 이거 까면은 선거 무효가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귀 안 하고 바이든 정부에 복귀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선 트럼프를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했다. 이야 대단하네. 이게 말하자면 007 영화의 그 007이에요. 충성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아직도 이 세 명은 한국 모처에 여전히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썼네요.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럼 이 세 사람과 긴밀히 허겸 기자가 단독 기사 낸 거거든요. 허겸 기자는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요. 한국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공식적인 또 작전명도 나왔습니다. 한미공조 이번에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WOB라는데 화이트 오셋 이렇게 약자라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블랙 요원들의 정결한 서약이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결한 서약. 와, 의미심장하네요. 그래서 WOB 작전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인천 상륙 작전도요. 작전명이 인천 상륙 작전이 아니에요. 이때도 작전명인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였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국이 그냥 인천에서 상륙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 하는데 작전명은 오퍼레이션은 이제 작전이라는 뜻이고요. 크로마이트였는데 요번에는 오퍼레이션 WOB다. 야, 정결한 서약.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이데일리 요 전 기사에서는 코드네임 99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봉규 TV에서도 방송했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 코드네임 9는 그럼 이거 작전명 WOB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코드네임 99라는 거는 기사에서 신문사에서 썼다는 거예요. 작전명을 그대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코드네임 99라고 쓴 거는 왜 그럼 99였냐? 9명이 이래서 썼냐? 그래서 인원수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99라고 한 건 인원수를 99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살짝 내포는 돼 있지만 퍼센트의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코드네임 99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작전명이 아니라 기사에서. 그래서 퍼즐이 맞춰졌고 마지막 1% 너 중공이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코드네임 99로. 그렇게 이제 기사는 그렇게 나간 거고요. 신문사에서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블랙옵스의 한 전직 요원, 그러니까 DS 소속이죠. DIS 내 블랙옵스 팀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한 전직 요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Save Korea. 미국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한국을 구하신다. 자기를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중국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진 하나님이 자기는 보낸 사람이다. 이런 사명감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현행법이 우리는 국정원 아니라 방첩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중국 간첩들을 체포를 못해요. 현행법이. 그 민주당이 그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가지고 못. 그러기 때문에 미군이 체포를 해야 되는데 미군도 영내에서만 체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선관위는 영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작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계엄은 미국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계엄을.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때리고 그 다음에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빼는 거는 미군이 하고 그래서 한미합동작전이 되는 거예요. 미군도 체포할 수가 없고 선관위 이태원 영내라든가 평택 영내라든가 그런 데서는 체포할 수 있지만 아니 수원의 선관위 연수원은 미군의 영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체포는 계엄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또 한국 영내라도 체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외국인이기. 그렇기 때문에 한미 합동작전으로 계엄을 통해서 체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했다는데 문제는 여기 그 경찰청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대표하고 허겸 기자를 출국 금지했다네요. 아니 이런 기사 내면은 출국 금지해? 그럼 이 기사가 완전히 허위라고 밝혀지면 그러면 또 출국 금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허위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일지 허위일지 지금 기사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아니 경찰은 그러면 허위라는 거를 밝히고 이분들을 출국 금지를 해야지. 그냥 선관위가 고발한 모양이에요. 선관위는 뜨악하지. 이거 완전히 자기들이 완전히 결정타를 먹은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 기사를 써야 되겠거든요. 이 기사를 오염시켜야 되겠거든. 그러려면 빨리 고발을 해서 뭐 출국금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막고 이러려고 그런 건데 지금 출국금지 당했어도 허겸 기자는 단독 기사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당한 거는 오늘 당한 게 아니에요. 3일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네요. 그러니까 기자의 입을 막는다고 기사를 안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있고 취재한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3명이야 벌써. 이 3명. 이름도 깠어요. 마이클, 가브리엘, 라파엘.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깠어. 자, 이랬으면 이 사람들 저는 이건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뭐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러면 경찰은 판단의 몫이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그냥 판단을 하고선 기자를 갖다가 출국 금지시켜? 에이, 이거 진짜 이러니까 우리가 선관위를 못 믿는다는 거고 이러니까 경찰 내에도 또 검찰 내에도 카르텔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야. 이거 아마 문제될 것 같습니다. 세계 그 기자협회도 있고요. 이런 무도한 거를 기자를 무도하게 출국 금지 막 시키고 한 거를 세계 기자협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제 이게 보도가 출국 금지당한 사실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기사가 나갔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나갔으니까 아마 이제 외신 기자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탄압을 넘어서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누가 내란이냐? 아니 누가 내란이냐? 묻고 싶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왜 안 나와? 급하게 서두르지 맙시다. 예, 처음 하고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빨리 이제 아마 입장 발표를 하려고 기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가 쫙 계속 보도를 했지. 그런데 미국에서 뭔가 어떤 작전에 또 치밀하게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늦추는 게 낫겠다. 그건 아마 이거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인사청문회가 그러니까 그 CIA 국장하고 DNI라고 미국에 16개 정보단체가 있습니다. CIA 포함해서 전부 DIS 뭐 전부 다 있죠. 16개를 총괄하는 그 정보 수장이 DNI 국장이에요. 그 사람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이런 게 뭔가 발표가 나오지. 이 사람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안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발표하는 게 그렇게 막 발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수장들이 인사청문회가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나온대요. 그거 인사청문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브리핑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 후속달 어떻게 중국을 칠 것인가. 이게 다 플랜이 세워진 다음에 까겠죠. 안 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명까지 깠어요. 이제는 말하자면 스카이데일리도 보험을 드는 거야. 얘가 실명 안 까고 있으니까 아주 잘못하다가 야 이거 아주 우리 없는 걸로 하겠다. 아이 웃기고 있네. 그러고서 실명을 깠습니다. 마이크,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것까지도 다 깠어요. 자, 기다리시죠.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다리시죠. 초조해하지 말고 진실은 이깁니다. 진실이 영원히 묻힐까요? 어느 게 진실일까요? 무섭다. 예.